지금부터 박영진 의원과 금융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시티은행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은행업 인가 요건의 점검과 은행법 개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1년생이세요. 경찰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물정을 아주 모르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데도 지금도 은행 가면 CD기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번호표 받으셔서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대면해서 업무 다 처리하고 한 10만 원 찾고 또 10만 원 넣고 이런 아주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금융 약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가깝게 살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은 지금 금융권에 불고 있는 비대면 업무 중심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점포 수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 작년에만 해도 한 170여 개가 폐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200개가 넘는 점포 폐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시티은행에서는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대규모 점포 폐점 계획이 오늘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우리 산업에 투입되고 나서부터 늘 있어왔던 갈등 구조인데요. 이거를 그저 기계가 도입됐으니까 넌 집에 가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늘 갈등과 대립, 투쟁이 있었고요. 체제 불안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건 이익은 기계가 혹시 더 많이 창출할 줄 모르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익 역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은행과 금융 약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권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금융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면 과연 그러한 은행의 허가를 내주었던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금융 약자들 또 어떤 공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자본의 이익과 공공성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회적인 이익, 공익 이런 부분을 저버려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과제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고 또 노동조합과 함께 대화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상생을 위한 고민들을 만들려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의 역할로서의 은행의 자기 의무를 방기하거나 버리게 됐을 때 누가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누가 금융약자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와 금융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법과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또 지금 당장의 문제인 시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점이 가져올 여러 사회적 파장과 은행의 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영업 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겠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말만 듣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젊은 국회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은행의 어떤 국제적 흐름, 금융권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단순히 노동조합과의 연대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전체적인 고민의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지혜를 빌려주시고 의견을 주실 토론의 참석자분들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노동조합에서 오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문제 풀어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노조 집행부가 아마 출범하고 온 이후에 아마 제가 위원장 당선된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아마 대규모 아마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시티은행 폐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밀어주던 금융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해고가 벌어지고 있고 금융산업이 공공성이 망가지고 있고 금융서비스가 서민금융이 망가지고 있는데 자율경영 때문에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금융당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정말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금융서비스가 더욱더 살아나고 우리 서민금융이 더욱더 알차게 자리매김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의 이런 고통과 또 갈등 이런 건 결국은 지난 겨울에 우리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불공정이 없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고 그 정권이 이제 구체제라고 할까요? 이 속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지금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당 안에서도 아주 정책통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대표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지금 오늘 이 토론은 우리 허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금융노조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그 시티은행의 그 영업점 통폐합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그 이 영업점 통폐합 발표에 따라서 종사자 대량 해고 지금 126개 영업점 중에 거의 80%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2,900명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 중에 핵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문제이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추경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 측에 의해서 일방적인 점포를 폐쇄한다거나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살펴봐야 될 금융위원회나 이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이나 행정조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잘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제 후보가 추천이 돼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이 돼서 참으로 다행인데 우리 금융위원장 되시면 그분과도 상의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시티은행 이 문제는 사실상 대량 해고인데 이렇게 이런 것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무런 규제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법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아닌 그런 경영상 이유를 그 토대로 해서 이런 대량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보다 고객 우선에 기반을 둔 발전적인 은행업 제도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티은행을 거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 그 여당에서 잘 받아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